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금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개인 위상의 변화는 물론 울산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김기현 의원의 앞으로의 최종 귀착지가 어디가 될지가 최대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게 빠르게 전개되는 정계 개편 분위기 속에 울산의 정치적, 행정적 위상도 덩달아 추락하는 건 아닌지 크게 우려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전체 유권자의 52.9%의 지지를 얻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당대표로서의 책무와 의무는 국민의힘 성공과 윤석열 정부 성공, 내년 총선 압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한몸이 되어서 이 민생을 살려내서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선출된 첫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고 울산 출신 첫 여당 대표의 출발이었습니다. 울산 시민들에게도 당대표로서 울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필요했습니다. 울산 시민들께서 저 김기현을 오늘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해야 될 책임 중에서도 울산 챙기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제가 잊지 않고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총선 전초전이었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패배와 이어 이념한 당혁신위원장과의 갈등 끝에 결국 대표직 사퇴에 이르고 맙니다. 대표 취임 이후 9개월 만입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막중한 사명을 안고 진심을 다했지만 사명을 안수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퇴의 뜻과 함께 하차의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심사인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선 의원으로 가기 위한 날개를 접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혀지면서 현 지역구의 남구을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당대표 사퇴를 놓고 울산 지역 민주당과 진보당은 냉소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김 의원의 위상 격하와 덩달아 울산의 정치적 행정적 위상도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를 기해 당대표와 당대표 비서실장, 당전략기획부총장 등 울산 정치인들의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활약상은 이전과는 비교될 정도로 활발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울산 정치권의 기세가 4.10 총선을 앞두고 전개되는 정계 재편 움직임 속에 한풀 꺾이면서 울산시의 행정적 동력마저 함께 떨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이 제23대 한국교직원공제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정신임 이사장은 월요일인 오는 18일 공식 취임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됐으며 지난 6월 말 기준 62조 573억 원의 자산을 보유 중입니다. 정신임 이사장은 제4대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내리 5선을 했으며 울산 지역구 의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국회 부의장을 지낸 후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정계를 떠났습니다.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 울산 행사가 어제 롯데호텔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선민 한국무역협회 울산본부장, 무역의 날 수상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1억 불탑의 한주라이트 메탈에 5천만 불탑의 에코캡 등 모두 31개 기업이 100만 불에서 1억 불까지의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정부 포상은 산업포장에 현대 미포조선 이상신 기장, 대통령 표창에 제1화성 임종일 대표와 한주라이트메탈 이용진 대표가 수상했습니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울산 지역의 수출은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에 힘입어 지난해 동월 대비 11.1% 증가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농가당 60만 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민수당은 민선팔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농가의 안정을 돕기 위한 농민복지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울산 지역 11,000여 개 농가에 총 65억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입니다. 울산시 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안 심의를 위한 정보화위원회가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 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울산시에서 중점 추진할 정보화 비전을 제시하는 중기 발전 전략입니다. 울산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행정 구현과 선제적 시민 맞춤형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보화 사업에 모두 1,50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한 최수원 다변화 시민 토론회가 어제 안수일 시의원 주최로 의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김지동 중앙대 교수는 기존 상수원댐뿐만 아니라 보간댐과 소호댐, 대운댐 등 울산에 산재한 소규모 댐을 식수용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수원 확보를 울산 시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지속 가능한 지방 상수원 확보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울산의 지역 주택조합 사연 지난번에 보도드렸었는데요. 어제 190여 명의 조합원들이 중도금 대출 상환 만기를 앞두고 아예 신용불량자가 되겠다며 거리투쟁에 나섰습니다. 조합원과 조합장, 시공사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중구 태화강변에 새로 지어진 455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지난 10월 31일부터 일반 입주가 시작됐지만 조합원들은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자 한 달 넘게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조합원들은 억 단위의 대출을 받았는데 만기일을 앞두고 다시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190여 명의 조합원들은 2억 3천만 원 상당의 추가 분담금을 내라는 시공사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며 거리로 나선 겁니다. 처음부터 길까지 지금 쫓겨나가 되는 상정이고 이삿짐을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다 넣어놓고 원룸이나 가족들이 뿔뿔 흩어졌어. 조합원들은 중도금 대출 만기를 앞두고도 만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원리금 상환으로 추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아파트의 경매에 처분당하느니 지금 당장 신용불량자가 되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내년 3월부터는 모두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시공사 측은 비대위 조합원들과 여러 협상이 있었지만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매번 결렬된 상태라며 비대위 측과는 추가적인 협상은 없을 것이고 조합 집행부와는 현재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개인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돼 향후 잔금 대출까지 할 수 없게 된다며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합장은 이 결정은 조합원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상황에 금리, 자재비 인상, 상가 미분양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과도한 실정이지만 입주를 위한 업무를 더 이상 지연시킬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계속적인 운영과 협상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노력에 답하겠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지역주택조합 갈등. 한 발씩 물러서더라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연말을 맞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성금 모금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울산 공장 본관 카페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와 안현호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울산시 장애인 총연합회 오인규 회장,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진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임직원들의 모금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성금 모금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돼 오는 25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눠 진행되며 모아진 성금은 내년 초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산시 제2장애인체육관에 기탁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울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과 관련해 정부가 전문가 중심의 조사반을 가동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최근 울산 정전으로 국민 불평과 우려가 큰 만큼 조사반을 가동했다며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 고장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꾸린 조사반은 전력거래소와 전기안전공사,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가량 조사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6일 울산에서는 남구를 중심으로 2시간가량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15만 5천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으며 당시 한전은 옥동 변전소 노후 개폐기 내부 절연 파손을 정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어제 오전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 해상에서 양식장 그물에 참고래 한 마리가 혼액됐습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혼액된 고래는 부산 기장항으로 옮겨졌으며 고래연구소 확인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길이 11m, 둘레 4.66m, 무게 7톤의 참고래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참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판매가 불가능해 고래 생태 연구에 쓰이거나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마두이 앞 한각장이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울산 마두이는 1940년대 후반까지 울산읍과 병영을 중심으로 전승된 줄다리기로 매년 마두이 축제에서 대규모 줄당기기를 재현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창립된 울산 마두이 보존회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울산 마두이와 함께 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판각장은 나무 조각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장인으로 판각장 기술 보유자인 한초도 시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울산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어제 지역 5개 기관과 니트 청년 지원사업 청년 누림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니트 청년은 공부나 일을 하지 않고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하는 말로 청년 누림은 울산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니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과 진로, 관계 형성 등을 돕는 사업입니다. 어제 협약으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과 5개 기관은 니트 청년을 위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성장과 자립을 도울 예정입니다. 지난 6월 국내 한 동물원에 사는 사자 한 마리가 큰 화제가 됐었죠.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서 갈비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 이를 계기로 동물 관리 부실 문제가 큰 논란이 되자 정부가 어제부터 동물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게 됐습니다. 보도에 전동훈 기자입니다. 수달 2마리가 보금자리 안에서 자유롭게 뛰놉니다. 울산엔 4곳의 동물원이 운영 중인데 실내 동물원은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동물들을 볼 수 있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되면 동물원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14일부터 개정된 동물원 수족관법이 시행된 이후 5년 안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법에 준수해가지고 허가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손님들께 만나뵐 예정입니다. 개정된 동물원 수족관법엔 시가 허가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면 동물을 직접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같은 논리로 수족관에도 법이 적용돼 돌고래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것도 안 돼 돌고래 쇼 역시 추억 속에 남게 됐습니다.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이 동물 복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동물보호단체는 법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동물원에 전시하는 동물들이 대부분 야생동물이잖아요. 사실은 야생의 생태에서 살아야 될 동물을 가두고 전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진일보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14일부터 개정된 야생생물법도 시행돼 동물원이 아닌 라쿤 카페와 같은 야생동물 카페도 원칙적으로는 운영이 금지됩니다. 유예기간 4년 내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 환경부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카페 업주 의사에 따라 동물들을 유기외래 야생동물 보호소에서 보호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의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손수민 박사는 최근 펴낸 울산경제사회 브리프에서 반려동물 동반 숙박과 음식점, 동물병원, 카페, 동물 운송업 등 반려동물 동반 관광산업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울산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지정돼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반려동물 친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원 업무 부담 경강 사업 우수교육청에 선정됐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지원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 경감 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실제 학교 공문 연동제와 가정통신문 업무 처리 간소화 등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를 크게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중구청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방은 물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국비 8억 원과 구비 2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각종 범죄와 재난 발생 시 경찰과 소방 등의 신속한 상황 전파가 가능하고 방범과 교통 등 각종 정보 시스템의 통합 운영으로 도시 상황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구청은 관내 CCTV 2,030대를 경찰과 소방에 공유하고 수배 차량 검색과 전자발찌 위치 추적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공범이자 주요 증인인 10대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민한기 판사는 어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대 B군과 B군의 여자친구 10대 C양이 C양 어머니 소유의 가상화폐 6억 원 상당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B군의 변호를 맡으면서 C양에게 단독 범행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으며 실제로 C양은 법정에서 11번에 걸쳐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사법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22분쯤 울산 중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2층 상가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현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는 냄새와 함께 폭음과 연기가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말과 주변 CCTV 등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과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시간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